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문철진입니다. MBC 경남에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공약과 실천 의지를 점검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 교육을 이끌어갈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과 함께합니다. 교육감은 도지사와 같이 경남 도민들이 투표로 결정하지만 정당이 없어 지지도가, 관심도가 낮은 편이라는 지적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누가 경남 교육을 이끌 적임자인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초청 대상 2명의 후보만 토론회를 진행하고 초청 외 후보자 2명과는 별도의 토론회를 갖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MBC 경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해 진행되고 후보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추첨을 통해 미리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오늘 참석하신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고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때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할 후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호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종훈 후보도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각오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내가 경상남도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 출마의 변으로 듣겠습니다. 시간은 각 후보당 1분씩 드립니다. 먼저 박성호 후보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경남교육, 미래가 열려야 합니다. 지금 불통으로 얼룩진 4년, 소통과 협치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라난 아이들과 경남교육의 미래를 걸머질 운명이 있습니다. 소통의 아이콘 저 박성호는 기초부터 취업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새벽 일어나서 왜 교육감의 선거에 출마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경남교육을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 박성호 경남교육의 희망을 살리는 불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박종훈 후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교육감 후보 박종훈입니다. 지난 4년 교육감으로서 참 행복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난 4년 경남교육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방적인 지시형 수업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수업이 바뀌고 학교의 문화도 민주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이 없어졌습니다. 요즘 초등학생 어깨에 30kg가 적힌 가방 안전덮개를 보셨죠? 경상남도 교육청이 만들었습니다. 미세먼지도 경상남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감, 저 박종훈 다시 한번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후보들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학교 내 위계 등에 의한 성폭력이 지난 2013년 이후 4년 사이에 무려 17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학교 폭력과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데 이에 대해 어떤 근절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후보당 1분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훈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경찰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학교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또 현재의 사회 풍토에서 학교 폭력을 근절시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처벌 중심의 관점에서 이제는 학생들이 나중에 회복해야 될 관계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고 어른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아이들, 또래들의 관점에서 학교 폭력을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전담팀을 만들 것이고 교육감을 포함해서 모든 간부들이 10시간 이상의 성인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박성호 후보 말씀해 주시죠. 사이버 폭력 그리고 초등학교 학교 폭력 정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사실 신체적 폭력보다는 정서적 폭력이 더 많은 편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절 대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스탑 bullying, 멈춰 프로그램 훈련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 폭력, 성폭력을 없앨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으로서는 먼저 학교 폭력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폭력도 주로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서로 부모되기, 모두가 부모되기를 하는 방법으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 경찰서, 교육청 다 함께 부모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후보자 간의 토론을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 이슈가 된 무상급식과 질 높은 급식 제공 방안입니다. 한 후보당 1분 30초의 질문을 할 수 있고 답변은 2분을 드립니다. 후보마다 한 번의 발언 기회밖에 없습니다. 한 번 질문과 답변을 할 때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후보가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 박종훈 후보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성호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무상급식의 질 높은 대응 방안이 무엇일까? 우리 박종훈 후보께서는 아마 무상급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먹는 걸 가지고 뺏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번 홍준표 전 지사가 있을 경우 정말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했던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에 맞서 당시 교육감이셨던 우리 박종훈 후보께서도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대처였을까? 결국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돌아가고 아이들과 학부모께 그 책임이 전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결국 그것은 소통의 부재, 거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상남도의 교육청과 도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를 요구했을 때 감사를 거부한 것과 도청에서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재정립했을 경우에 도교육청과의 갈등 문제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절된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학교 박 후보께서는 우리 학교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애초에부터 그 도지사께서 당시에 급식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도가 학교 급식이 문제가 많아서 그것을 감사를 통해서 바로내겠다라는 그런 의도이기보다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급식의 지원을 끊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다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도청에서 교육청을 감사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전례가 없었던 일로서 기관 대 기관의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상대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상대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감사기관이 감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는 그런 기관 대 기관의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당시에
도지사께서 우리 급식을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급식의 지원을 끊기 위한 명분이었을 뿐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의 급식은 양적인 확대는 같은 당에서 활동을 하셨던 김태호 도지사 후보조차도 이제는 홍 지사하고 다른 관점에서 급식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급식 문제는 양적인 확대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질적으로 얼마나 아이들에게 더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영양가가 풍부한 그런 급식을 먹이느냐 하는 질적인 문제로 나아가야 되고 저는 급식의 사정을 아주 잘 아는 교육감으로서 이제 제가 다시 재선이 되면 급식의 질적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 다 쓰셨고요. 이번에는 박종훈 후보가 역시 1분 30초 질문을 하시고요. 박성호 후보가 2분 동안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훈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좀 전에 박성호 후보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15년 1년 우리 경상남도의 모든 학생들이 도로부터 시군으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해서 무상급식이 중단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솥단지를 걸고 싸워서 결국 학교 급식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학교를 떠나서 고등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의 양적 확대는 저는 어렵지 않은 그때 반대했던 박성호 후보와 같은 당에 있었던 도지사 후보께서도 지금은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학교 급식에 있어서는 질을 높이는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낮에 학교 급식과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이제 학교 급식에서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질을 높이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라라는 이야기와 함께 GMO가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박성호 후보께서 급식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인 GMO를 우리 식탁에서 추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시죠. 예, 이 교감께서는 학식이 풍부하셔서 여러 가지로 잘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근데 GMO를 축적한다기보다도 저는 깊은 용어보다는 이 교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가를 같이 논의를 해서 새로운 어떤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급식의 질의 문제를 우리가 다 다루지만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실 식품비, 즉 단가를 올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방법론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식품비를 올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갖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도입하는 방법과 그리고 유통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으로서는 선생님과 무상급식을 통해서 선생님과 식사 시간을 같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무상급식을 가지고 있는 처음의 생각들을 좀 더 상승시킬 수 있는, 더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화 시간을 더 촉구시켜서 인성교육의 함량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부모들이 배식 봉사를 폐지시켜야 되겠다. 사실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배식할 수 있는 시간적 좀 모자랍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충분히 그것을 봉사하는 차원에서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배식 봉사 폐지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급식 경진대를 열어서 찾아가야 되겠고, 그리고 민간 협력 방식을 통해서 유통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 간의 자유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8분씩 주도권을 잡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인신공격이나 비방성 발언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능한 1분을 넘지 않도록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박종훈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예, 박성호 후보님께서 며칠 전에 저하고 함께 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같이 참여하는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에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매니페스토의 공약 이행 평가에서 95.3점을 받았습니다. 전국 평균이 78점이라고 그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성호 후보께서 국회의원 4년을 하시면서 매니페스토의 평가 자료를 제대로 내지를 않아가지고 전체적으로 6명의 국회의원이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그 매니페스토 본부 쪽의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공직 후보자는 과거에 자기가 공직에 몸담고 있을 때 얼마만큼 그 공약을 잘 이행했느냐라는 것이 또 새롭게 내는 공약에 대한 비전에 대한 그 어떤 평가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서 박성호 후보께서 그 매니페스토의 평가에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결격 사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박성호 후보께서 지금 새롭게 교육감에 출마하면서 내시는 그 공약 중에서 대표 공약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그 매니페스토의 실천 공약을 지켜야 되는 것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당시에 있어서는 그 매니페스토 공약을 제출하라는 의무화보다는 권유가 많았고 그 보좌관들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진행 과정 속에서 제가 그것보다는 더 지역에 정말 더 많은 일을 할 수 없을까라는 고심에 차여서 그쪽에 더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과물에 대한 것보다는 제가 실천적으로 무엇을 더 지역에 줄 수 있을까, 무엇을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매진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만큼은 앞으로도 우리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도 공약이 실천될 수 있는 매니페스토 실천 공약을 철저하게 따져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약을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는 첫째, 크게로 보게 되면 교권 보호 조례입니다. 이 교권을 확립해서 땅에 떨어진 교권이 다시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그 혜택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마산과 진해 지역의 교육지원청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통합시가 되면서 그걸 아마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시에 한 시군에 하나씩밖에 나올 수 없는 교육지원청을 마산과 진해는 빠뜨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산과 진해의 교육지원청 신설을 제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됐습니다. 마산과 진해의 교육지원청 신설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설치는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등 교육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창원의 교육지원청이 하나가 설치되고 진해와 마산은 통합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설치가 안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공약을 내셨다고 한다면 그 공약을 내시기 이전에 국회의원을 하실 때 저는 초중등 교육법 그 부분에 있어서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을 고치는 노력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국회의원 하시면서는 그 부분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고 이제 와서 법으로 해야 되는 것을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신설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오롯이 말씀인데 문제는 당시 입법 발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교육에 관련된 현안은 굉장히 큽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 경남 교육을 들여다보면서 느낀 것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현재 교육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교육청에서 발의된 내용을 교육부에서 공무회에 제출하는 방향을 통해서 국회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입법 발의를 통해서 교문위를 통하고 법사위를 통해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은 한 2년 정도 저는 걸리리라고 보고 지금도 그와 비슷한 입법 발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통합창원시가 된 곳은 우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국회 입법을 통해서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쭉 그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육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정상화되는 쪽으로 많이 바람직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과거 수능 중심의 입시에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수능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그런 문제도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과 같은 이런 새로운 수시 전형은 학교에서 공부만 충실히 하면 책도 읽고 봉사활동도 하고 독서도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 과정도 그렇고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면서 그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학생의 어떤 그 수업 선택권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저는 활용점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고교 학점제라는 것으로 2022년에 시작하겠다라는 정부의 거대한 정책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도시와 농촌 이렇게 서로 다른 상황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이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 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부분적인 그런 방법 제의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을 하고 협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건 2022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교교 학점제, 물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점의 교류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학생들의 선택권의 대폭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평가로 산다는 것은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틀에 막힌 상태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주게 되면 학생들은 거기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마치 바다에 빠진 아이가 수영하는 것처럼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렇지만 고교 학점제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8분의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박성호 후보 주도 아래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8분입니다. 우리 서두에 이제 모두 말씀에 정말 4년 동안 경남을 끌어오시면서 정말 공과가 많겠지만 혹시 잘한 게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수업 혁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새롭게 지금까지는 교사의 가르침 중심에서 수업을 해왔다면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학생의 배움 중심으로 수업의 관점을 바꿨습니다. 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2015년 2월에 이제 소위 지방 임기제 감사 담당관 공개 채용한 사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자격 미달자를 특별 청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감사까지 받았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로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 잠깐만. 그러면은 보통 이걸 인사비리라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보면은 2017년에 이제 2년 임기를 만료하고 다시 이제 재임용 절차를 밟게 됐는데 재계약된 사유가 자격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통상 6급에서 5급까지 올라가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실 그 성질을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기회박탈에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사실 이러한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답변을 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루어졌는가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까? 도교육청의 감사관실은 100% 일반직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대한 감사는 학교 교무실 행정도 아는 그런 전문직의 필요성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25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그 당시에 자격이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임용을 법적인 절차에 맞춰서 임용을 했고, 그러나 그것이 자격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논란이 되는 것이고, 감사원의 감사가 주의 조치로서 끝났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우리의 임용이 예. 결정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주의 조치로서 끝날 일은 아니죠. 그리고 그 감사관은 잠깐만요. 그 징계위원회에서 해부할 때 그런 부분이 생길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 2015년 부감이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김해 장유모 초등학교 장복 결핵 사태, 늑장 대응에 대한 이 평가가 많이 기사에 나서서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학부모님들과 도민들에게 정말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나라는 얼핏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때 기억을 뉴스를 보니까는 원정 골프를 갔다, 야외 삼겹살 파티를 했다, 해외 그걸 갔다 왔다는 등 여러 가지가 이야기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그 학부모로부터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이가 먼저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아이가 먼저 아이에 대한 미래를 책임진다는 우리 박 교육감의 생각, 좋은 생각인데 이것이 부합되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 유사결핵이라고 하는 어떤 질병은 1년에도 여러 번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 다른 질병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큰 어떤 그 질병은 아니고, 또 한편 교육감이 그 질병의 현장에 가는 것이 오히려 그 질병을 치료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건소와 우리 교육청이 협업을 해서 잘 처리하도록 조치는 하되, 교육감이 직접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관심의 정도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중요하죠. 캄보디아에서 우리 학생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동원해서 읍소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전문 의료진들을 캄보디아에 급파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저는 했습니다. 교육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교육감으로서의 적절한 행동이냐는 데 대해서는 묻히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후 문제인데 사전에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그 사실 골프 간 사실은 없으십니까? 주말에 네. 가족들하고 골프 오버래핑 되지는 않았나요? 예? 오버래핑 되지는 않았나요? 무슨 말? 중복되지는 않았나요? 그 기간 사고가 나고 유사결핵이 생기고 치료가 되고 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가족과 함께 그렇게 운동을 한 것을 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이제 공분을 산 게 있더라고요. 그럼 왜 공분을 샀을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 베트남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아시죠? 우리가 교육청에서 잘 계속 아실 하고 겁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업들, 어떤 사업들이든지 간에 이 사업 종합 평가, 그리고 향후 계획을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사업은 또한 관리 감독은 다 교육감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사업 종합 평가 및 향후 계획, 2017년 사업 종합 평가 및 향후 계획이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자, 그렇다면 과연 물론 행선지는 나라는 베트남이지만 행선지는 다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향후 계획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앞면과 뒷면이 전후의 향후 보고 계획서입니다. 이거는 교육감의 소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가 보고서가 하나도 작고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며 정말 충격을 받은 정도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평가 보고서가 그 두 해가 만약에 똑같이 자구도 틀리지 않게 만들어졌다면 그건 우리 직원이 잘못한 겁니다. 그 대신 베트남에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하는 그 사업이 그쪽에서 이제는 그 사업보다도 이제는 특수교육 이쪽에 좀 더 지원을 해달라는 것에서 우리가 지금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베트남 정부에서 저한테 훈장을 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 ICT 사업 지원 사업을 너무도 잘해 주셔가지고 훈장을 주겠다고 이야기해서 좀 좋은 그 절차가 진행되고 그건 축하드립니다. 예. 근데 사실은 실망적인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원이 잘못했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관리하고 이 사업의 전체적인 총괄 책임자는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국민의 혈세로 생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남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MBC 경남이 함께하는 경상남도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렇게 2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후보들에게 드릴 개별 질문이 있는데요. 한 분씩 직접 선택하시면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번호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박성호 후보가 질문을 선택해 주시죠.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2번 하겠습니다. 네, 2번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경남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후보자가 생각하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2017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은 학생 수가 3.4% 감소했는데 이 사교육비는 오히려 더 증가한 추세입니다. 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차이가 벌써 9배 가까이 차이 나는 현상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장 큰 해결책은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신뢰 회복 그리고 만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종일 돌봄 교실을 운영해서 이 맞벌이 부담을 줄여들여서 학교가 책임지도 하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감 대책을 보게 되면 사실 공교육에서 아이들이 노는 학습 능력을 얼마만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과 후에 재단을 설립해서 결국 교원 업무를 줄여주고 그리고 방과 후 재단의 학교의 선생님들의 수준 그 또한 외부 학원 강사들 수준을 끌어올려서 학부모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면 이 사교육비는 굉장히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방과 후 학교 재단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경남의 경우에 보게 되면 창원대학교와 경상대학교 지금은 교육청과 같이 진주교육대학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을 해서 지원센터를 설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방과 후 재단 현재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을 갖추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학부모들이 사교육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정훈 후보가 방과 후 재단 설립을 공약을 했는데 사실은 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2분의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다음 박종훈 후보는 남은 하나 1번 질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각종 정책 사업이나 실적 위주의 행정으로 교원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예, 저는 4년 전에 교육감에 출마하면서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는 그런 공약을 냈습니다. 그 공약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여러 가지 그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625건의 학교 업무를 폐지하거나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집합 연수를 하지 않고 선생님들에게 원격 연수를 통해서 쓸데없는 출장을 오지 않도록 해왔고, 그리고 학교 평가를 학교 자율로 하면서 선생님들의 부담도 덜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책 공모 사업 흩어져 있는 것을 다 일목요연하게 모아서 선생님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계속 행복학교 해라, 수업 혁신하라, 평가 방법 개선하라, 자꾸 새로운 것을 요구하다가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일이 사실 줄어들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감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이 준 것만큼 수업에 관련돼서 또 더 많은 요구를 하다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힘드신데, 저는 재선이 되어서 이제 다시 또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선생님들의 어떤 그 잡무를 줄여드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다시 또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후보자 간의 자유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후보당 7분씩 주도권을 잡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인신공격이나 비방성 발언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하게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능한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박종훈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예, 지난번에 이제 수업과 관련된 수업 혁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제 하려다가 제가 못했습니다만, 저는 미래로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수업의 혁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학문화관이라는 전국 최초의 수학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수학이 칠판 수학, 숫자만으로 이루어지는 수학, 그런 수학이었던 데 대해서 이제 수학이 학생들의 체험 중심, 도형 중심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박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수업 혁신의 어떤 새로운 기법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 수학문화관과 같은 그런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상체험현실인 VR 체험관 아시죠? 미래 건데도 우리 박종훈 후보께서도 아마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사진에 둘 수 있고요. 기법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수학의 실력이나 모든 것이 대한민국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다는 건 사실인데, 실용적 수학으로 보게 되면은 좀 뒤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체험관을 만들어서 가는 부분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체험관을 설치하는 곳이 마치 지역 배분의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편중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좀 하나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학이라는 학문을 갖다 가져올 때는 우리 자체 안에서만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접목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전적으로 바꿔본다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앞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용 수학의 측면에서 본다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의 개방, 수학의 개방화 전략이 같이 접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수학이 뭐 어떤 한 특정한 어떤 그 곳으로 몰린다 뭐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창원의 본점으로서의 수학문화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도내에 6군데, 양산과 밀양과 김해, 그리고 진주,
거제, 거창 이렇게 해서 6군데의 수학체험센터가 만들어져서 수학문화관에서 만든 새로운 콘텐츠를 6개의 수학체험센터에서 적용해보고 그것이 나중에는 학교의 교실에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수업의 혁신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수업 혁신의 동력으로 저는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는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으로 지혜의 바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그 구암동에 있는 지혜의 바다를 한번 가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가봤습니다. 예, 체육관이었습니다. 그 체육관을 새롭게 그냥 그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부모님과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쉴 수 있는 이제 그런 도서관으로 저는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저는 그렇게 보는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육이 접근해야 될 어떤 새로운 접근 방식, 뭐 지혜의 바다와 같은 도서관,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 또 새로운 개념의 수학 방법,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어떤 것을 시도한다면 박 후보께서는 어떤 것을 하나 하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가봤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포괄적 측면에서 각 지역마다 다 나눌 수 있는 것이 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이상으로 먼 곳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VR 상생관 있잖아요. 사실 그것에서는 보통 보면은 토목과부터 IT 산업까지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이 3평이면 충분한 이런 것은 경남 전역에 다 뿌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요.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 기법을 포괄적으로 다 전방위적으로 하되 큰 부분은 중앙에 두고 나머지 작은 것은 경남 전역에 뿌려놓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지혜의 바다라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이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도민들이 다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저는 좀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군데 문화예술에 대해서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미래교육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아이들은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선생님들은 새로운 수업을 설계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은 또 거기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그 미래교육 테마파크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이제 끝으로 여쭙는다면 우리 교육이 이제 좀 더 다양성 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양성 교육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학교 성적을 전체적인 성적을 가지고 1위부터 평가를 매기지만 실제 다양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과목마다 순위가 매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줄을 매겨서 한 부분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특화시켜서 장점을 부각시켜 주는 것이 학생들의 훨씬 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예, 뭐 그것이 지금까지 학생들이 성적만 가지고 한 줄을 세워서 학생을 평가하는 것에서 이제는 여러 줄을 세우고 음악도 하고 영화도 하고 연극도 하고 또 대안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 그래서 이런 것이 미래지향의 교육의 새로운 방법이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박성호 후보 주도 아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7분입니다. 우리 지금 그 교육감님께서도 생각해 보셨던 것처럼 지금 아까 무상급식 문제 그것은 과거 권정호 교육감 시절부터 준비되면서 정말 이제 상승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겠다. 심지어는 각 도지사 후보마저도 다 고등학교까지 점진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무상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무상급식의 근본적인 틀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우리 경남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식자재 구입하는 경우
우리 지역 농산물이 아닌 타 지역의 농산물을 이렇게 물론 가격 대비 싸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제보가 있었어요. 특히 뭐 순천에서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들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저는 최근까지 지역 농산물을 공급해왔던 공급자 단체와 학교하고의 직거래가 지난해 경상남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로 해서 그 시스템이 깨져버렸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급식은 항구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역의 친환경적이지만 소규모의 생산자들은 학교에 항구적인 공급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생산자들이 모여서 지역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만드는 소규모의 공급자 생산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과 학교가 직거래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회가 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이 쪼개기 계약이라는 이야기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냥 그 시스템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의회에 이 시스템이 깨지고 나서 다시 복원하려고 하면 또 10년이 걸린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그것도 타당성의 논리를 본다면은 일리가 있겠지만 또 의회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소규모 농산물에 대한 달걀 부분 아시죠? 예? 소규모 농산물에 대한 그 소위 방역 관계, 환경 오염 문제, 친환경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산가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방역 처리를 다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에게 소위 이 환경이 좋지 않은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제어 방법이 무엇일까를 논의한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문제가 재료나 그 어떤 생산과 유통의 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건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지. 친환경이 그 중에서 일부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시작하면 친환경적인 소규모의 생산은 학교 급식에 오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점에서는 그런 문제점은 갖고 있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그렇고 항상 우리 교육감 자랑하시는 말씀들 중에 미세먼지를 이제 측정을 통해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물론 정화는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뭘 할 것인가. 물론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지금 성민 해체 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성민 해체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미세먼지와 복합되어 있어서 교실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교실 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성민이 가지고 있는 폐 부분 잘 아시죠? 폐에 들어가게 되면 부착돼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성민 해체가 맞는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환경청에서 요구한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성면 해체는 저희들이 방학 때 학생들이 학교에 없을 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은 많이 투입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은 방학 때밖에 그렇죠. 못하고 있습니다. 몇 학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성면을 해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성면을 보수할 수는 없습니까? 과거에 어느 특허를 가진 쪽에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번 했는데 그것을 봉인을 해버리는 밀봉을 해버리는 방법을 저희들한테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밀봉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천장의 머리 위에다가 성면을 또 이고 살아야 된다는 점에서 그것이 영구적일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건 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갑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한 적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교육부가 이러한 이제 성면에 대한 부분을 해체라는 것보다도 지침을 내려 보내줄 때 보면 제일 먼저 성면에 대한 보수 그리고 안전 관리를 하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를 보게 되면 성면의 보수 공사만 하면 한 45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민위 보수공사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해체가 시작되겠죠. 다만 그로부터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미세먼지나 성민으로부터의 피해는 굉장히 줄어든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길이 옛날에 우리 메르스가 왔을 때 그에 대한 의학 처방 효과 95%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공기 정화기는 일반 정화기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걸 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당 한 180만 정도의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지만 그것을 정부가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맞춰준다면 적어도 성면 보수가 먼저 권유사항이고 그것을 먼저 하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면 해체를 통해서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키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학 때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당 해체하는 그 시간이 모자라서 해체하는 방법 속에서 학교 교실 문을 열고 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이들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예, 뭐 성면이라는 것의 속성상 우리 아이들은 못 느낍니다. 그 대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성면 지도를 만들어서 현재 성면의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고 걷어내는 것이 맞지 그것을 밀봉해가지고 그대로 이고 있는다. 그건 저는 지금은 보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를 지킵시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열띤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박성호, 박종훈 후보 순으로 듣겠습니다. 박성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는지요? 무릇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정말 중요한 세대 간의 약속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바로 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미명 아래 아이들을 몰고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도 서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어줄 수 있는, 경남의 미래를 끌어줄 수 있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꿈과 길을 발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교육, 바로선 경남교육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박종훈 후보 부탁드립니다. 경험주의 교육학자 존 듀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온서의 경험이 1톤의 이론보다 낫다. 경험과 이론이 조화를 이루어야 교육은 발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지금까지 이론 중심 죽은 지식만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학교가 아이들의 상상력이 꿈틀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향후 4년은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과거에 주저앉느냐 하는 중요한 골든타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박종훈 지난 4년 동안 미래교육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저 박종훈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남교육, 미래로 나아가는 경남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에서만큼은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두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바쁘신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MBC 경남과 경상남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경상남도 교육감 후보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경남도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경남교육감 초청외 후보자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